본격적인 관광 내일 시간 있어요. 그때 이제 흥을 더 뽐내시면 됩니다. 안전벨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밀리마트. 요즘 우리 옛날 지금 CU가 옛날에 패밀리마트였잖아요. 그리고 로손이라고 편의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일정 중에 이제 편의점도 들르게 될 거예요. 패밀리마트, 로손, 세븐일레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뭐가 가장 잘 나갈까요? 찍으세요. 좋아 지금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이 가장 잘 나갑니다. 전국적인 점유율을 따지자면 세븐일레븐이 1위에요. 아까 뒤에서 뭐 세븐일레븐 누가 찾으셨나 뭐 슬쩍 들리는 것 같던데 세븐일레븐 일본 거예요? 갑자기 세븐일레븐 여기 무슨 우리 점주님들 창업 전략이 온 것 같네. 세븐일레븐은요 원래 미국에서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세븐일레븐 아시잖아요. 무슨 뜻일까? 7시에서 11시. 네 맞아요. 원래 그 집은요 얼음을 팔던 집입니다. 얼음을 팔던 가게예요. 그게 다른 것도 하나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의점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는 7시부터 11시까지 영업을 했답니다. 해서 세븐일레븐이에요. 얘가 나중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일본에도 들어옵니다. 근데 대박이다. 너무 대박이다. 그야말로 일본 전역에 붐이 이릅니다. 결국에 일본에서 인수를 했죠, 본사를. 인수를 해서 현재는 일본께 맞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일본은 우리 삶에서 또 오게 됩니다. 가장 많고 무난하게 드시려면 세븐일레븐이 가장 좋아요. 특히 도시락, 삼각김밥. 제가 요즘 일본어도 한국어도 안 돼요. 이런 건 세븐일레븐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런데 애들 푸딩, 애들 데려가면 푸딩 있잖아요. 또 이런 달달한 간식들 있죠. 이런 건 로손이 맛있습니다. 패밀리마트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무난해요.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거의 도시락이나 이런 거 사러 많이 갑니다. 나중에라도 이용하실 때는 몰라도 세븐일레븐이 가장 잘 나가구나 하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본이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나요? 고기? 뭐라고요? 죄송해요. 고기를 먹고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잠깐만요. 자, 15분 우리 남았으니까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일본은요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아까 평균 남자 키 얼마라고요? 151cm예요.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는 보니까 애들은 좀 키우신 것 같아. 젊은 엄마들이 요즘 일본 오면요 꼭 사가는 게 뭔지 아세요? 애들 키 크는 약이에요. 한국의 요거는 그냥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저는 못 살아요. 가난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신랑 공무원이에요. 집만 강남이야. 어쩌다 보니까 우리 동네 저기 엄마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요 제 주변은 제가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40 안 됐어요. 이래봬도 요만한 애들 키우는 엄마들이 많아요. 가장 관심사가요. 선생님 왜 웃으시죠? 아니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 요만한 제 친한 동네 언니들 있잖아요. 아파트 언니들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키예요. 저는 아직 애가 없어요. 몰랐는데 키 크는 거 요즘 엄마들 어마무시합니다. 특히 저는 사는 동네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몰랐는데 애들 태어나면요 태어나면 애들 유명 유치원들 준비 시작해요. 유명한 유치원 코스가 있어요. 그와 동시에 하는 게 아산병원 아시죠? 몇 유명 병원이 있어요. 명의들한테 예약을 겁니다. 지금 3년까지 걸려있대요. 애들 성장 클리닉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죠? 성장 클리닉 키 키우는 거 태어나면 요즘요 지금 최장 3년 가장 유명한 선생님 걸려있대요.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 저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거기 일본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관련된. 그럼 일본은 왜 그렇게 그런 거 집착하냐? 고기에 연결됩니다. 자, 일본은 1868년 공식적으로 처음 개항을 하게 됩니다. 개항을 딱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미국에서 이렇게 페리 제독이라고 미국 군인이 들어와서 까만 배를 이끌고 들어와서 개항을 하게 돼요. 개항을 딱 하고 왔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운요 사건 어렴풋이 나시잖아요. 일본 애들이 배 끌고 와서 빵 열어라 했잖아요. 그로부터 얼마 전에 일본이 똑같이 당해요. 도쿄만 앞바다에요 어느 까만 배가 들어옵니다. 배가 이렇게 와서는 말합니다. 똑똑 우리 수교할래? 문 열래? 미국은 그때요 일본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니라 중국을 가던 길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가던 길에 중간 기착지로 일본을 잠시 도는 거예요.
딱 와서는 문을 열라고 합니다. 대화 좀 하자고. 일본 애들이 여나? 안 열어요. 왜? 그로부터 얼마 전에 아시아 최고의 강으로 불리던 중국이 아편으로 어떻게 망가지는 걸 봤거든요. 하니 문을 꽉꽉 닫고 버텨요. 버티니까 미국이 한마디 합니다. 오케이, 재밌자고 하는 얘기가 조금 각색해서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가던 길이를 갔다 올게. 갔다 오는데 한 6개월 걸릴 거야. 그땐 근데 이렇게 신사적으로 얘기 안 할 거야. 문 열어. 갑니다. 실제 미국이요 6개월도 아니고 한 4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요. 이거는 당시 남아있는 일본의 기록입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라던가 뉴욕이나 미국의 뻗친 모습 있죠. 스카이라인들. 그때 이미 미국은 그 모습이에요. 우린 초가 상가 짓고 살 때. 딱 일본 기록에 따르면은 집채만한 배가 항구에 도달했다라고 적혀있어요. 어마무시하게 큰 배가 들어왔겠죠. 일본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공 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판단력. 얘네는 딱 봤을 때 내가 못 이기겠다 싶으면 바닥이 납작 끼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끝까지 덤빕니다. 임진을 한 때 일본이 이해 못했던 게 이거잖아요. 3.1운동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3.1운동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어마무시하게 항쟁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이해를 못했대요. 왕을 잡았잖아. 어쨌든 도장 찍었으니까. 그럼 깨갱해야 되는데 뛰어나고 높은 사람들도 아니고 민중들이요. 당시 우리 아우네 장터부터 해서 독립운동 하시죠. 제가 요거 관련해서 어쩌다가 좀 했는데 그 당시 일부 우리 운동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1900년대입니다. 10년대하고. 자, 유명하다는 동네마다 장터에 사람이 모여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집회가 2100번이 열렸답니다. 상상되세요? 그들이요 장터마다 딱 와서는요 어떻게 했냐, 팔짱을 10대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팔짱을 딱 껴요. 딱 끼고는 10명이면 7명, 10명 한 줄입니다. 딱 걸어요. 걸으면 일본 애들이 가만히 이렇게 박수치고 볼까요? 총을 딱 준비해요. 총을 딱 준비하고, 혹은 죽창이었다고 해요 동네별로. 이러고는 제일 앞줄 애들을 하나 둘 하면 빵 쏩니다. 왜? 본보기를 보여줘야 더 이상 독립운동을 안 하잖아요. 빵 쏘네요. 그러면은 얘네는 무서워서 혼비백산 달아날 줄 알았죠. 근데 그 뒷줄부터 어떻게 했냐? 더욱더 팔짱과 팔짱을 꽉 꼈대요. 꽉 끼고는 앞 사람들이 잠깐 뒤로 이렇게 쓰러진 사람들이 옆으로 풀어진대요. 하면 그 뒷줄의 애들 10대들도 그렇게 말한대요. 다시 한번 서로 팔짱을 끼고 앞걸음을 나왔답니다. 상상이 되세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인데 일본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딱 봤는데 총을 들어? 아유 선생님 말로 합시다. 내리십시오. 진짜 이게 일본이에요. 그게 성공 요인 첫째. 둘째는 뭐냐? 모방력. 요건 내일 합니다. 얘네가 아무튼 미국 배를 딱 봤더니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니까 야 일단은 들어오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당시 미국과 일본의 기록을 조금 재밌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애들이 딱 항구에 도달했더니 일본 애들이 배를 대라고 했대요. 그리고 내려라 했대요. 내려서 딱 갔더니요 해안가에 영어로 하자면 페스티벌, 축제를 딱 마련해놨대요. 야 이거 무슨 꽁꽁이지? 일단 내립니다. 내려서는 이렇게 갔더니 걔네가 저기 상석으로 안내하더래요. 위쪽으로. 오케이 알았다. 상석으로 갑니다. 앉았대요. 사람들 파글파글하고 축제예요.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정말 뭔가 시작되더래. 해안가잖아요. 모래사장에 등치가 이따만한 돼지 2마리가 딱 나오더래요. 갑자기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니 돼지 2마리 나옵니다. 돼지 2마리가요 갑자기 몸치르기 막 해요. 하다 돼지 1마리가 툭 쓰러져요. 그랬더니 장중에 모든 일본인이 환호를 질렀대요. 이게 뭡니까? 스모예요. 특정 문화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스모를 처음 본 미국인들의 눈에는 스모는요 여기 전용 의상이 있어요. 엉덩이 다 드러내고 여기는 딱 가려. 중요 부위만. 요 가랑이만 딱 끼워서 그거 딱 입고 나서요 둘이서 막 엎치락뒤치락 쓰러지니까 뭔가 싶잖아요. 지금 선생님들 표정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미국 애들이 이랬대요. 근데 일본인들은 난리가 났대요. 이거 왜 보여줬을까요? 자기들이 강하다는 거. 강하다는 거. 그렇지. 야 우리도 장난 아니야. 보여주려고 자기들 딴에는 제일 등치 크고 잘 나가는 애 스모 선수는 지금도 유망한 직업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얘네를 딱 준비해서 보여준 거예요. 뒤들은 그러면 미국 애들이 야 무서운데? 할 줄 알았지. 근데 미국 놈들이 이래요. 뭐지? 지금 선생님도 눈빛이에요. 이러고 있어. 그렇게 했던 게 키가 작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일본이 기본 베이스가 불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은 800년 동안 육식을 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얘네가 먹던 최고의 단백질은요, 두부. 혹시 오사카 옆에 교토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두부 요리 참 많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두부는 고급 단백질이에요. 스님 그리고 귀족들만 먹던 겁니다. 두부라던가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류, 이게 최대 단백질이에요. 근데 얘네가 딱 이번에 개항하고 봤더니 야, 저놈들은 뭔가 저렇게 크지?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을 보냅니다. 외국에다가 쭉쭉쭉. 야, 쟤네 비법이 뭔지 알아. 시다가 갔다 와서 말해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쟤는 고기를 되게 많이 먹어요. 무슨 고기? 소고기요. 뭐 스테이크인가 뭔가? 매일 먹는데요. 정말 서양인들 스테이크 많이 먹잖아요. 일본은요, 고기도 잘 안 먹었지만 그쯤 되면 돼지고기, 닭고기는 조금씩 먹어요. 근데 소는 마지막까지 안 먹던 메뉴입니다. 왜? 소고기가 빨갛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게 인육, 사람 피가 열상된다고 해서 소고기는 마지막까지 먹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소는 농산일을 해야 되는데 쉽게 잡아먹지 못하죠. 헌데 쟤네가 저렇게 큰 걸 봤더니 소고기가 이유래요. 얘네 판단력 좋다 했잖아요. 오케이, 우리도 이제부터 고기를 먹이자. 근데 이미 다 큰 어른들은 먹여도 의미 없습니다. 누구 먹여야 돼요? 자라는 애들 먹여야 돼요. 자, 애기들한테요, 툭불, 고기 한 번도 안 먹어본 애기들이에요. 툭불, 한우 비싼 거 있죠. 기름기 쫙 흐르는 거. 앞뒤 쫙 구워서 주면은 먹을까요? 안 먹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습니다. 애들을 주는데 당연히 안 먹어요. 국가에서 레시피 개발이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 우리 선생님들이 아는 요리들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첫째, 자, 고기가 두꺼워서 문제인가? 얇게 썰어봐라. 네, 얇게 썰어서는 일본어로 살랑살랑이라는 표현을 샤브샤브라고 합니다. 고기를요, 물에다 적시면 맛이 좀 빠지잖아요. 적시니까 이렇게 얇게 적인 고기를 살랑살랑 흔들어서 익혀서 먹는 게 그때 나온 거예요. 또 다른 거, 자, 야, 고기를 일단은 그냥 안 먹으니까 튀겨보자. 돼지고기 빵가루 입혀 튀깁니다. 뭡니까? 돈가스. 여기서 나와요. 이랬더니 꽤 많이 먹었대요. 근데 일부 애들은 딱 줬더니 껍데기만 싹 발라 먹어. 고기 안 먹어. 야, 그러면 고기를 다져라. 다다다다다 다져요. 다진 다음에 이번에는 야, 이왕 하는 거 야채도 좀 넣어. 야채도 넣고 맛을 희석해요. 그 다음 고로고로, 일본어로 동글동글이라고 합니다. 고로고로 굴려서 튀깁니다. 뭡니까? 고로케가 여기서 나와요. 처음 들어보셨죠? 고로케가 이렇게 나오고요. 좀 전에 함박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요, 뭐 요즘 세상엔 안 맞는 표현이지만 주부의 자존심 하면은 많이 나오는 메뉴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된장찌개 진짜 잘해. 김치찌개 맛있어. 된장찌개, 김치찌개 모든 집이 다 해먹지만 맛 조금씩 다 다르죠. 그게 우리나라 엄마들 주부의 자존심이에요. 일본 엄마들의 자존심이 뭐냐면요, 함박 스테이크입니다. 뜬금없죠. 일본 음식도 아닌데 왜 함박이냐. 튀김 요리들이요, 실제 굉장히 인기가 많았대요, 당시. 근데 주부님들 매일 아침에 튀김기 돌려보세요. 기름 냄새, 그거 여러 가지로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가정용으로 나온 레시피가요, 함박 스테이크입니다. 고기를 막 다지잖아요. 다진 다음에 양파는 뭐든 넣기도 하죠. 소고기, 돼지고기 배율에 따라 집에서 맛이 달라요. 요걸 해가지고는 소스를 끼얹잖아요. 그러면 애들이요, 소스 끼얹으면 또 잘 먹어요. 아무튼 일본은 왜 고기를 먹게 됐냐? 키를 키우려고. 서양 애들에게 상대하려면 기술이 뭐고 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부터 바꿔야 된다. 그 첫 번째 키가 키입니다. 키를 키우기 위해서 했던 일은 음식, 고기를 먹이기 시작한 거. 지금도 일본은요, 애 키우기가 참 괜찮은 나라라 생각해요. 저는 보면서 식당들 가면요, 모든 식당이 거의 키즈 메뉴가 다 있어요. 어린이 메뉴 다 있습니다. 어린이 메뉴를 딱 보면요, 식당마다 좀 다르지만 거의 구성 똑같아요. 밥 옆에 함바그. 함바그 왜? 가장 애들이 많이 먹고 자란 메뉴입니다. 옆에 가라아게라고 닭튀김 아시죠? 감자튀김 조금, 요구르트. 요런 것도 왜 하필 함바그냐? 일본에서는 가정식, 어릴 때 우리 엄마 손만 타면은 함바그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그 당시가 이제 막부 말기죠. 에도 시대입니다. 에도 시대 막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일본의 근대 정부 메이지 유신,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참 애를 안 낳잖아요. 일본도 현재 애를 참 안 낳아요. 참 안 낳아서 일본에서 지금 정말 긴급이다 해서 작년에 어린이청이라는 게 신설됐어요. 국가기관, 국가부서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따로 부서를 만든다. 어린이청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서 뭐 기초적으로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느낄 수 있는 게 의외로 지원금 이런 건 우리가 더 많아요. 근데 관공서든 어디든 이런 데 우리 볼일 볼 때 많잖아요. 아이가 있는 집은 줄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앞에 가게 준다거나. 일본은 애가 몇 명이길래 이런 정책을 하냐? 1.27입니다. 우리나라 몇 명인지 아십니까? 0.68 또 내려갔네. 작년에 73이라더니 0.68인데요. 서울은 작년 기준입니다. 0.37입니다. 서울이 아이를 제일 안 낳아요. 그중 하나가 접니다. 서울이 0.37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NHK부터 해서 요즘 굉장히 프로젝트 몇 개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저출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우리 나온 김에 살짝 하자면 0.7이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0.7 하면요. 아이가 얼마나 쉽게 없어지는지 아세요? 100명의 여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 아이를 낳는 사람이 몇 명 할까요? 70명 할게요. 70명이죠. 여기서 0.7이면 몇 명일까요? 49명?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사람이 70명이 낳는 아이는 50명이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자아이는 자연적으로 반밖에 안 돼요. 즉 다음은 30 몇 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인구 감소라는 게요. 0.7, 0.8 하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딱 17년에서 20년 후면요. 대한민국이 앞지릅니다. 전 세계 초고령화. 저희가 1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잠깐이라 쓰레기 생기신 분이 없겠지만 우리 생긴 쓰레기는 다 방에 갖다 버리시는 거 알 겁니다. 지금부터 진행 중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무시는 분들 곧 도착합니다. 깨워주세요. 자, 일단 호텔 도착하면요. 로비에서 제가 물을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방에 물이 없으니까 물 하나씩 받고 방에 올라가세요. 뭐 편한 옷을 입으시든 정리가 필요하시든 개인 시간 보내다가 오늘 아침 조식 먹은 곳 있죠. 거기서 저녁 식사 진행됩니다. 그대로예요. 저녁 6시까지는 식사하러 가주세요. 자유롭게 식사하시고요. 시간 보내다가 7시부터 레크레이션 진행됩니다. 7시까지는 늦어도 레크레이션 하러 저희 회의실로 와주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 출발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출발은 찍으세요. 정답 9시입니다. 내일 아침 9시 출발입니다. 저희 내일은 호텔이 변경됩니다. 식사하기 전이나 후나 식사는 6시 반부터죠. 미리 짐 다 싸시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분은 불실물 없도록 반드시 방 안 한 번씩 둘러보세요. 화장실까지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9시에 저도 서 있겠지만 방 키는 프론트에 개별 반납해주세요. 반납하고 차량 탑승할 겁니다. 출발은 9시. 짐 다 들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나가사키 역사요? 제가 가이드 한 지가 10년이 다 돼갑니다. 좋게 봐주시는 거죠? 신화폐 왜 바뀌는지 아십니까? 올해부터 바꾼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아니,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네. 얼마에 한 번씩? 얼마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아니라 숙제 드릴게요. 찾아오세요. 검색해서 찾아오세요. 왜 화폐 기억을 하는지. 일본은요 60대 이상이 전체 은행 금 있죠. 일본 전체 예금이나 이런 현금 있죠. 현금의 70% 가까이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일본은 금리가 없잖아요. 금리가 없다 보니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돼요. 한인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에는 장롱은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현금으로 꽁꽁 박아두고 쓰질 않아요. 돈을 돌게 하려면 돈을 쓰게 해야 되잖아요. 은행에 맡기지도 않으니까
꺼내려고 하는 방법이 화폐 개혁인 겁니다. 현재 일본은 시행하는 게 돈을 꺼내서 이번에는 원래는 예전 돈도 쓰게 해줘요. 계속. 근데 이번에는 요거를 교체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을 다 꺼내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이번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사진도 이렇게 다 인물들이 바뀝니다. 네. 안에 국가들이 다 안에 아니요, 기억 못합니다. 시구사와 레이키라는 사람이 10,000원짜리인데 네. 그 사람이 경제 이 틀을 갖거든요. 아니 이거는 지금 그 자랑하시고 싶은 거라 들어드려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맡기려고 했거든요. 갤러리를 맡기면 돈을 주는데 옛날에 맡기니까 저한테 돈을 내야 안 맡기고 그냥 일본에서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 일본에 갤러리 맡기는 내가 진짜 외환. 아니 갤러리는 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자를 받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도박으로 내야 돼. 제가 한국 정세에 많이 어둡습니다. 한국에 잘 없어서. 200일은 잘 없어요. 저한테 많이 물어요. 왜 아직 애기가 없어요? 신랑을 봐야 애기가 생기죠. 아니 일본 역사는 일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아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몰라요. 아, 그쵸. 일본은요 역사 공부 정말 안 시킵니다. 몰라. 내가 좀 물어보면 아주 이렇게 모른다고. 모른다고. 일본인들 놀래요 그런 질문하면. 얘네들 황제 바꾼다는 거 알아요? 뉴스 보셨구나. 아니 들어오는 나오는 제가 이따 우리 기사님한테 확인해 놓을게요. 자, 저한테 볼 일이 있는 우리 선생님이 있어요. 노땡스 없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저 보고 가세요. 자, 다른 분들은요 로비에서 물 받고 방에 갔다가 6시면은 식사하시고요 7시까지 모이겠습니다. 자, 물건 두고 가는 거 없도록 꼼꼼하게